그러다가 이제는 이봉창이 드디어 한계에 부딪힙니다. 점점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게 여기저기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빚도 점점 쌓이고 더 이상은 도망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본인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힘들어지고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던 이봉창에게 박태산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너 여기 더 이상 있기 힘들지? 일본 안 되겠지? 중국으로 가라. 상하이로 가라고. 거기 무슨 영국인이 운영하는 전차 회사도 있다. 거기 취업하는 것도 괜찮고 거기 또 임시정부도 있으니까 너 또 많이 도와줄 거다. 그렇잖아. 원래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도망을 다녀요. 멀리. 그러니까 이봉창의 인생은 끝도 없는 도망의 인생이었어. 서울에 있다 오사카로, 오사카에서 도쿄로, 도쿄에서 오사카로, 오사카에서 도쿄로 왔다 갔다. 그러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는 상하이로 새로운 길을 또 찾아낸 거지. 그래요? 그 상하이 가서 그럼 제3의 인생 시작하면 되겠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상하이로 도망갑니다. 홍범도가 나쁜 놈이냐 이봉창이 나쁜 놈이냐 여기서 지금 말씀 주시는데 홍범도가 조금 더 스케일이 큰 나쁜 놈이라고 보입니다. 이 친구는 좀 잡범이었죠. 주로 기생집 전전하면서 돈 훔친 잡범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태산 말을 듣고 1930년 12월 6일에 여객선을 타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10일에 상하이에 도착했네요. 그러니까 한 상하이까지 4박 5일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방 가는데. 그죠? 그래서 상해에 상륙인데 그때 갖고 있던 돈이 단돈 18원. 그 나머지 돈은 다 썼죠. 그래서 거기 무료 숙박소가 있었나 봐. 거기서 대충 신세지고 살다가 드디어 임시정부를 기웃기웃하면서 김구를 만나죠. 근데 김구는 얘가 이상한 거야. 이상할 거 아니에요. 뭔 도둑놈인지 뭘 믿어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곤지.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백정선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안녕하시오. 나는 백정선이요. 아우 정선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김구와 이봉창의 만남이 상하이에서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구도 그렇고 이봉창도 그렇고 가명을 존나게 썼잖아요. 그게 대단한 명분으로 일본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포장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니까 캥겨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 가명 잡아돌리는 이 두 명. 그래서 김구는 이봉창을 살살 떠본 거지. 이거 뭐한 놈이지? 괜찮은 놈이면 한번 활용하기 좋겠다. 이게 김구의 생각이었고 이봉창은 여기 괜찮네. 나한테 좀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려나 하는 게 이봉창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둘이 만난 거죠. 등신과 머저리 같이. 여기서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른데 이봉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포인트 이제 시작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봉창은 김구가 자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이렇게 김구가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봉창의 증언이고 김구는 뭐라고 했냐면 백범일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봉창이 어느 날 찾아와서 쾅쾅쾅쾅 문을 쾅 열고 나랑 좀 놀아줘 이러더니 들어보더니 너네 일본 천황 못 죽여? 진짜? 난 죽일 수 있는데? 나한테 폭탄 갖고 와봐. 내가 다 죽여줄게. 나 터뜨릴 수 있어. 내가 어느 날 저 일본에 있을 때 앞에 천황 지나가더라고. 거기다 폭탄 왜 못 던져? 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서로 둘이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봉창 말에 조금 더 신뢰가 갑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폭탄을 들고 가서 천황을 죽이겠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그 김구 할배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까먹었다. 백정선 씨. 네. 거기서 임시정부 요인들이랑 많이 놀았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어떻게 포장해서 가르치냐면은 아무것도 연줄이 없는 이봉창은 어떻게든지 임시정부 요인들과 친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교성을 활용해서 술과 음식을 먹고 놀면서 점점 신뢰를 쌓았다. 얼마나 이거 대단합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놀기 좋아하는 애가 가서 놀았고 놀면서 또 여기서도 엄청 여자 잡아 돌리고 임시정부 요인들도 같이 비슷한 형태로 놀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천황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이봉창이 찾아와서 거사에 필요한 폭탄을 입수할 수 있는 거냐고 계속 졸랐다. 이렇게 백범일지에 써 있습니다. 폭탄은 입수할 수 있고 당신이 일본 가는 여비도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거사를 결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소. 그래서 이봉창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 죽을 거야. 나 여기서 5년 10년 더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일생에서의 쾌락은 이미 탈 거 다 했어. 나 뭐 잡아돌리고 다 했어.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사실 김구의 뇌피셜이라고 보고 그렇잖아. 아까 그 표정을 보세요. 짠! 요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거사 출발하기 전에 찍은 사진이죠. 저 이봉창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굉장히 불안에 쌓인 표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죽겠다고 한 그 지점을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친구는 그때 결심을 한 건 맞는 것 같아. 그 선언문은 본인이 쓴 건 아니라고 해요. 기존에 템플릿이 있었고 그 양식에 마지막에 이봉창이 이봉창 이렇게 글씨만 딱 쓸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거야. 이런 세팅을 미리 해놓고 요원들을 항상 찾아다녔던 게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이봉창이 걸렸고 여기로 넘어오는데 보니까 쓰레기처럼 산 거 다 알거든. 근데 이 친구를 데려다가 마지막으로 활용할 게 있어서 김구가 옆에서 설득과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 친구한테 결국
알고 폭탄을 들린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폭탄을 들고 서 있는데 저 표정이 왜 불안한가 하면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폭탄이 잘 터질지 안 터질지도 본인이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봉창이 거사 이후에 일본 수사관 앞에서 증언한 증언록들이 있거든요. 그게 8편인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읽었습니다. 그걸 읽다 보면 그 당시에 이봉창의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봉창은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함이 나와요. 백정선 씨 이거 폭탄 정말 터져요? 그럼 백정선이 김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 터져, 존나 잘 터져. 이거 터지면 다 죽어. 여기 막 어마어마하게 다 죽어.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안심하고 들고 가서 터뜨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폭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봐요. 사실 김구는 애초부터 천황을 죽일 의도가 없었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이봉창이 한테 들려간 그 폭탄 시험도 안 했습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폭탄 보여달라고 해서 끝까지 안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들고 와서 걱정 말고 그냥 시험하지 말고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끝까지 백정선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봉창은 죽을 때까지 김구의 이름이 김구인 줄 몰랐습니다. 끝까지 백정선이라고 다 증언하고 그리고 심지어 출발하기 전에도 이 폭탄이 정말 터지는 거 맞냐는 그 불안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로 김구가 나한테 돈은 줄 건지 이 불안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맞서서 김구 역시 나는 불안했을 거라고는 생각해. 왜냐하면은 얘가 진짜로 가서 폭탄 던질까?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 같이 술 먹고 여자 같이 잡아 돌렸다고 알아? 모릅니다. 신뢰가 그렇게 쌓이지 않은 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반신반의하면서 본인의 이름도 안 가르쳐 주잖아. 가서 혹시 안 하고 자기가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한 거면 어디 가서 불어버릴까 봐 이름을 안 가르쳐 줍니다. 김구가 필요로 했던 거는 가서 터트리고 실패하고 잡히는 거. 요거를 김구가 가장 원했던 그림이 아니냐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앞뒤가 맞거든. 김구가 원하는 거는 천황을 죽이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정말로 천황을 죽일 생각이었으면 그따위 폭탄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거죠. 예기치 못한 폭탄의 약한 위력 탓에 실패로 돌아간 일왕저격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왜곡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그 안에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김구는 아주 약한 폭탄을 이봉창한테 들려줬어. 폭탄 안에 화약이 부족했어. 이 최태성이가 말하고 있잖아. 너무나 속상한 표정으로. 화약이 부족한 폭탄을 들려줬던 그 의도가 있지 않겠어? 왜 화약이 부족한 폭탄을 줬을까? 김구가 이겼어. 김구의 신화에 이봉창이란 불쌍한 청년의 고귀한 생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생명은 고귀하니까 생명이 희생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김구는 폭탄이 터졌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성명문을 내고 우리가 한 거다. 우리가 저지른 일이다. 우리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일본 천황한테 가서 폭탄을 던질 정도다라고 홍보를 해서 어마어마한 지원과 돈을 끌어들이고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안정을 시켜버려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애초부터. 이봉창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폭탄이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걸 들고 천황 행렬 앞에까지 가서 그걸 던졌던 거예요. 근데 피시시시시 해서 마차 밑부분 조그만 구멍도 채 못 내고 그냥 피식 이렇게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속은 거지. 그거를 신문 조서에서 끝까지 말해요. 왜 그렇게 폭탄이 안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약한 폭탄을 들려줬는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 백정선아. 실제로는 애초부터 그럴 계획이었고 당연히 실패했고. 왜 실패를 원했느냐? 이건 좀 고민의 지점이 있는데 실패를 원했냐를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성공까지 해서는 안 됐느냐? 애초부터 독립운동 자체의 목적이 정말로 계란으로 자기가 바위를 폭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일까? 여기서 의문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구의 목적은 그냥 명분이 좋죠. 명분. 그렇게 되면 좋겠지.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 우리의 독립국가가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위대한 우리의 독립국가 조선이 다시 독립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서 그건 막연한 가치로 걸어놓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거를 구체화시킬 만한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는 역사의 진실이라니까. 실제로 김구가 현실적으로 했던 거는 임시정부란 단체를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거두면서 대장 노릇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영향력을 많이 키우면서 그렇게 좋은 거 먹고 잘 사는 거기까지가 현실적인 김구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목적이었어야지 그래야 아주 피시식하는 불발 약한 폭탄을 그 친구한테 들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 봐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잖아.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일본이 물러났어요? 오히려 더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를 합병했단 말이야. 심지어 이토 히로부미는 그때 실권자는 아니었어. 어마어마한 네임드긴 했지만 그 사람은 현업에서는 살짝 물러난 사람이었다니까. 진짜 잡아돌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애들은 있었다니까 그때. 그것들이 이토 히로부미가 그냥 원로로서 조선 합병을 반대했던 건데 그거를 오히려 제거를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음모론이 생각이 나는 거야. 얘가 진짜 저러는 걸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싸워야 될 악마는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거든. 좌익들로 쳐봐. 김어준 봐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사라지면 정말 좋을까? 이걸 생각해보라니까. 계속 있는 걸 더 원하지 않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의 하마스나 그런 중동 쪽 단체들을 보면 정말 미국 제국주의가 뿅 없어지는 거를 원할까? 미국도 없어지고 이스라엘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까? 9.11 테러를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쌍둥이 빌딩에 쾅쾅 자기들의 요원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어마어마한 테러를 저질렀잖아. 그걸로 미국이 무너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냥 그런 게 필요했던 거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부적인 장사가 아니었느냐. 김구는 이봉창에게 폭탄을 들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이게 이봉창의 의견입니다. 이봉창은 나는 싫어. 거기서 막 그렇게 사진 찍는 것보다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형 범태라고 형이 있었나 봐요. 형한테 보낼 사진이나 단독 사진이나 하나 찍어줘. 독사진이나. 그랬더니 거기 근무하는 중국 옷을 입은 안중근의 아들로 판단이 됩니다. 이 친구가 먼저 이봉창 독사진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김구가 말한 대로 선서문을 가슴에 걸고 너 원하는 사진 하나 찍었으니까 나 원하는 사진도 하나 찍어줘 해서 사진조차도 김구가 원하는 대로 이게 목에 뭐 걸고 폭탄 양속에 들고 태극기 앞에 쓴 것도 다 김구가 잡아돌린 거예요. 김구가 세팅한 사진입니다. 이봉창의 증언. 내가 폭탄 사용법을 묻자 백정선은 오늘 밤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와달라. 그 다음에 또 내일이나 모레 또 오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잘 터져 걱정 마 하면서 세세한 사용법을 안 알려줬다고 합니다. 아씨 뭐야 안 알려주니까 그런가 보다 잘 터지겠지 하고 이봉창은 생각하고 헤어지고 나서 우송루라는 곳에 갔대요. 그 상하이에 거기 가서 중국 여자를 샀다고 합니다. 중국 창녀를 사서 거기서 묵고 그 다음날 1박 긴 밤으로 했나 봅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알던 사람들한테 가서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말한 다음날 그날도 다시 또 전날 밤 묵었던 우송루에 와서 또 묵고 또 그 여자를 또 지명을 해서 잤다고 합니다. 되게 괜찮았나 봐요. 그리고 12월 17일 드디어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돈은 없이 떠나요. 조금만 받은 상태로 떠납니다. 거사에 필요한 돈은 너 가서 줄게. 이렇게 김구도 몇 번에 걸쳐서 안전장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 쾌락으로 갑시다. 왜 자꾸 마지막엔 꼭 쾌락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베로 갔다고 합니다. 일본 우편선에 타고 고베에 상륙한 이봉창은 폭탄을 숨기고 한신행 열차에 올라서 오사카에 가서 미나토구의 야구초모 여관에 가서 하루를 묵었다고 합니다. 이봉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우메다 숙소에 도착한 것은 10시경이었습니다. 숙소를 정하고 바로 외출하여서 그러니까 체크인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외출해서 그 근처 카페에 가서 12시까지 놀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20일에는 상해 잡화점 아줌마한테 나라에 있는 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선물을 들고 나라에 가서 여자 고등 사범 기숙사에 가서 그 사람을 면회하고 선물을 전해준 뒤에 나라를 구경하고 오사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의 쿠조로 가서 쿠조 내가 좋아하는 데인데 쿠조의 야끼니쿠집 있지 맛있습니다. 쿠조로 가서 거기서 화원 구락부, 화원 클럽이죠. 화원 클럽이라고 하는 영화관에 가서 나카무라 대위의 영화를 구경하고 이 나카무라 대위의 영화가 뭔가요? 아무튼 영화를 보고 12시까지 나와서 또 놀고 그 다음에 여관에 돌아갔다가 바로 나와서 마스시마 유곽으로 가서 거기서 수라는 창녀를 사서 잤습니다. 수가 주로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인가 봅니다. 목숨 숫자 있잖아. 오래 살 수, 장수할 때 그 숫자입니다. 그 다음날 21일 8시에 창녀촌에서 나와서 여관으로 돌아와서 잡화점 아주머니로 부탁받은 선물을 또 포장해서 아들한테 소포 우편으로 또 보내고 또 상하이에서 추궁기 커버를 또 하나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또 쇼핑도 하고 그리고 관광 뭐 하면서 놀다가 그날 밤에 커버를 받아가지고 영광사라는 곳에 또 놀러 갔다고 하네요. 영광사는 뭐지? 거기서 또 커버 발송하고 그리고 어젯밤에 놀았던 창녀촌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역시 같은 여자인 수를 지명해서 하룻밤을 더 잤습니다. 그래도 막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바꾸진 않네요. 한 명 자면 또 2번, 3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런 취향은 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22일 8시 반에 일어나서 또 창녀촌을 나와서 또 소포 붙이고 다시 여관으로 돌아가서 오사카 역으로 향했습니다. 오사카 역에서 기차를 타고 도쿄로 와서 우에노 역에 내렸다고 합니다. 우에노에 도착해서 택시를 바로 타고 아사쿠사에 있는 여관에 와서 잤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다음날 12월 23일 김구한테 100원을 송금해달라고 전보를 쳤다. 상하이에 전보를 친 거죠. 백정선 귀하 100원 보내주세요. 근데 김구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돈도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여관에 머무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괴로워서 나와서 싸구려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때 생각난 게 고베에서 헤어질 때 주복근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일전에 만난 적이 있던 주복근이라는 사람이 너 도쿄에 놀러 오면 나한테 연락해 이러면서 명함을 하나 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복근이 생각이 난 거야. 주복근이 막 엄청 뭐 사업하는 사람 같아요. 찾아가서 나 지금 돈도 다 떨어져 가고 나 좀 놀아줘 챙겨줘 이렇게 한 거죠. 주복근이 오케이 너 잘 왔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대접을 거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구가 보낸 100원도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네. 거하게 대접을 받고 감사합니다. 주복근 선생님 감사해요. 여기 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너무 좋다. 야호 야호 하고 놀다가 그 다음날에 김구가 실제로 100원을 보내준 걸 찾은 거예요. 진짜로 보내줬대? 자기도 놀란 거야. 큰돈인데 100원을 찾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 이봉창이 100원을 찾아서 뭘 했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겠죠. 기분이 좋은 거야. 바로 밀린 여관비 내고 그 다음에 주복근한테 갔대요. 그 돈을 들고 딱 가서
우리 복근 아저씨 좋아. 나한테 어제 돈도 없는데 술도 사주시고 여자 다 해주시고 오늘은 내가 쏜다. 그래서 2원 30전어치 음식을 거하게 차려서 주복근을 앉혀놓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탕해. 아주 그냥 하루 벌어서 시원하고 아주 그냥 잘 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복근에게 의스대기 위해서 돈을 쓸 생각으로 가와사키의 창녀촌으로 안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네. 그러니까 밥 다 먹고 나서 오늘 2차까지 내가 책임진다. 창녀촌으로 갑시다. 그래서 딱 주복근을 데리고 창녀촌으로 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복근이 아니야 나 지금 정월일달까지 되게 바빠. 여기 지금 연말연시라서 엄청 내가 일이 많아서 사업 때문에 오전 2시까지는 나도 일하고 가게에 있어야 돼. 안 돼. 이봉창은 얼마나 속상해. 자기가 오늘 시원하게 한턱 내려고 김구한테 지금 돈도 받았는데 아이씨 어떡하지. 그럼 나 혼자라도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요시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 요시다가 와타시가 안나이 시마스 갑니다. 이끼마스. 자기가 안내하겠다. 이 요시다도 돈도 좀 있어 보이고 오늘 가면 나까지 좀 잡아 돌려지려나?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자고 안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이봉창이 요시다를 데리고 가와사키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창녀를 삽니다. 일본인 수사관이 계속 신문을 하는 조서입니다. 이게 무엇이라 하는 창녀집이었습니까? 그곳은 옥몽루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기라는 창녀를 상대했습니다. 내가 아는 동생도 정기가 있는데 자 수사관이 또 묻습니다. 피고는 가명 마스이라고 칭하고 창녀집에서 놀았는가? 이봉창 답. 그렇습니다. 나는 마스이라 칭하고 창녀집에서 놀았습니다. 나의 주소와 직업 등은 나를 안내한 요시다가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요시다는 먼저 들어가고 본인은 다음날 9시까지 창녀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녀집을 나와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으로 치면 영화 매니아가 아닌가. 영퀴방 같은 거면 잘했겠다. 영화를 엄청 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으니까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상품은 1월 8일에 꼭 팔릴 터이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김구가 배팅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한만 봐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면 좋으니까 헤헤헤 부축하고 잔뜩 가스라이팅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김구도 나름대로 배팅을 한 거죠. 돈을 보낸 거죠. 망설이다가 진짜 일본 갔네. 진짜 할 것 같네. 오케이 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100원 버리는 셈 치지 뭐. 근데 그걸 받고 이봉창이 1월 8일에 상품이 틀림없이 배달될 터이니 걱정 마세요. 야 이걸 본 김구는 야 이거 이 새끼 진짜 하려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1월 7일의 행동은 1월 8일이 거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행동은 물어보는 거죠. 수사관이. 전날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아사히 호텔을 나와서 야 이제 돈도 있으니까 아사히 호텔. 그전까지 막 무료 숙박소나 싸구려 여인숙에 묵던 친구가 이제는 아사히 호텔에 묵었어요. 뭐 죽기 전날이니까 아사히 호텔에서 다 자고 나와서 베이비 골프장에 가서 1시간가량 골프를 쳤다. 와 베이비 골프장이라는 데가 있었나 봅니다. 이 친구가 골프도 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고 마스타케좌 옆에 있는 마작 클럽에 가서 오후 2시 반까지 마작을 했습니다. 뭐 도박 워낙 잘하니까 마작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너편 음식점에 가서 5시 반까지 음식을 먹고 또 화려하게 먹었겠죠. 아사히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제 산 엿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 안에 엿을 다 꺼낸 다음에 거기다가 폭탄을 종이로 1개씩 싸서 넣고 그 2상자를 보자기에 잘 싼 뒤에 그걸 들고 혼자서 다시 가와사키로 가서 옥몽루로 가서 정기를 또 지명해서 창녀를 불러서 상대로 1박을 또 했습니다. 12시경에 또 잠깐 나와서 근처에서 또 한잔하고 또 떡을 샀대요. 어디서 떡을 샀는지 떡을 사갖고 다시 1시에 옥몽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또 했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기한테 말을 했대요. 내일 비 오면 천천히 깨우고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아침 7시에 깨워줘. 이제 수사관이 왜 그렇게 부탁하셨습니까? 했더니 천황의 관병식이 비가 오면 취소될 것 같아서 비가 오면 천천히 깨워도 된다고 말을 한 거고 날씨가 좋으면 나가서 미리 정해놓은 천황 암살 계획을 결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수사관의 질문이 재밌습니다. 아니 다음날 어마어마한 거사를 결행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바로 전날 밤에 여자를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분에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신문을 하는 내내 창녀촌을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전날도 창녀촌 가셨어요? 아니 죽기 전날이고 거사 전날인데도 창녀촌에 가시는 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황폐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의 목숨을 내던져서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하직한다는 기분으로 한 번 더 놀았던 겁니다. 뭔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육신을 다 욕망이 지배하는 분 같아요. 네, 그래서 거사 당일날 현장으로 가죠. 갔는데 거기 뭔가 하여튼 못 쫓아가고 오늘 틀렸나 보다 하다가 뭐 어떻게 해서 알려줘서 주변에서 저기 가요 저기 막 천황폐하 구경하고 싶어 이러니까 옆에서 막 도와줬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도 막 안내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서 거기 가서 포탄을 탁 던졌죠. 첫 번째 마차 지나가고 두 번째 마차에다 탁 던졌다고 합니다. 앞만 봐도 두 번째 마차가 천황 같아서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첫 번째 마차가 천황이었죠. 근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탄은 불발탄이니까. 아무런 피해도 일으키지 못한 채로 거사는 끝이 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을 각오로 천황폐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폭탄의 위력이 생각보다 작아서 실패한 것에 대해 지금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해에서 그렇게 제가 시험해 보자고 말을 했습니다만 백정선이 이게 분명히 위력 있는 폭탄이니까 걱정 말라고 말하면서 시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기에 이를 믿었던 것이 저의 실패의 원인이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백정선이 원망스럽습니다. 심지어 한인애국단의 제1호 단원으로 가입하잖아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한인애국단이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김구가 데리고 가서 이상한 방에 가서 너는 한인애국단의 1호 단원이야. 이제 애국단을 대표해서 넌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이상하잖아 이것도. 그냥 내일 일본 가서 천황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데 그 뿌듯함,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동력,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 이것도. 그래서 결국 결론을 얘기를 하면 이봉창은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무책임하고 진득하게 돈 벌 줄 모르고 주색 잡기, 한량, 평생을 남의 돈 도둑질하고 아무런 책임감 없이 살아온 그 시대에 그냥 쓰레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활이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점점 쪼들렸고 옛날 30이 지금 30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40이 넘은 거야. 이미 성인이 된 거야. 성인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가장의 나이, 어마어마한 나이예요. 30이면. 근데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고 빚만 잔뜩 지고 도둑질 해갖고 온갖 범죄만 저지른 상태에서 궁여지책으로 도망간 곳이 상하이였다. 거기서 김구를 만났고 그 김구가 이것저것 도와줄 거라고 해서 만났는데 너 살아서 뭐 하냐? 위대한 독립투사, 막 한인애국단, 막 뭔가를 주입했던 그 떡밥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걸 결심하기에까지 이르게 만든 게 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실행을 하러 갔는데 그동안도 김구는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돈도 안 주고 이름도 가짜로 가르쳐주고 철저하게 비밀로 해요. 왜냐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김구가 원하는 거는 빵 터트리면서 천황은 안 죽고 미수로 끝이는 거예요. 만약에 천황이 죽으면 일이 커집니다. 자기가 진짜 그걸 사주한 게 들키면 자기도 위험하잖아. 지금도 물론 일본에 수배는 돼 있겠지만 실제로 천황을 죽인 죄인과 그렇지 않은 죄인은 다르거든. 그래서 천황을 죽이지는 않은 데까지만 원했던 게 아니냐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비밀로 하고 이름을 감춘 채로 이렇게 떠밀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로 할래나? 저는 그 마지막 전보를 받기 전까지 의심했다고 보고 그 전에 돈을 보낸 건 배팅이었다고 보고 근데 이봉창이 하겠다고 딱 보내는 전보를 보고 얼씨구 이거 되면 대박인데 실제로 했죠. 순진하게 했고 그게 뉴스에 빠라라 나오면서 됐다. 김구의 계획은 성공했던 거죠. 그래서 김구는 그거를 갖다가 그 다음날 우리가 한 거다. 여기저기 방방곡곡 홍보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수금을 하고 진짜 네임드로 점점점 본인의 인생을 떡상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봉창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를 사주한 사람의 본명도 모른 채 이 폭탄이 왜 안 터진지도 모른 채 뭐 이런 말도 해요. 뭐 습기가 들어가서 안 터진 거다. 개뿔개 그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그런 의문을 품은 채로 하다가 죽은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쾌락은 좀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거사 전날까지 여자 엄청 잡아돌리고 원 없이 내가 다 떡쳐보고 한 사람이지만 죽고 나면 더 친댔어. 처녀들이 17명이 나를 둘러쌀 수도 있어.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쾌락 얘기를 하면서 갔으니까. 김구의 표정은 아까 옆에서 마지막에 지켜볼 때 표정은 끝까지 요게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반신반의의 표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래야 우리나라 역사가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현재 이봉창의 묘소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조국 독립의 대의를 품고 적지 일본의 입국 7년여 일본 각지를 정탐 후 정탐 후 정말? 이거 맞아? 정탐? 정탐이 다 끝난 후 중국으로 망명해서 한인애국단에 입단! 마치 무슨 대단한 한인애국단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단체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가입한 것처럼 써있죠. 큰 사명을 안고 재차 일본에 잠입 대한독립의 정의로움에서 일황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하여 전세계 만방의 독립의 강렬한 의지를 재천명하시니 의거는 대한남하의 기계와 조국 독립 촉진을 이루는 결정적 쾌거가 되고 일본 내각이 붕괴되는 쾌거였다.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짧은 이봉창의 비석 하나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봉창은 한량이 잘 놀다가 어떻게 할배의 꿰매 넘어가서 가짜 폭탄 들고 가서 던지고 할배 이름도 모른 채 죽었고 할배는 그 죽음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취하고 돈과 영향력 취하고 떡상했다. 이게 이봉창 사건의 전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나이 32살 이봉창보다 야스를 못 해봤네. 자괴감이. 야스왕 이봉창. 저도 그 정도는 못 해봤습니다. 저는 아내밖에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자다가 봉창 두드림. 자다가 여자들이 와서 봉창이를 막 두들겨 팬 거 아닐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이후로 자다가 봉창 두들겨진다는 말이 나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윤튜브는 이봉창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은 그 공포에 두려움에 항상 맞닥뜨려지지만 그거를 열심히 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잘 지켜주시고 독립운동 왜곡 특별법 이런 게 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총선에서 꼭 좀 저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보 같은 당이지만 국민의힘이 꼭 많이 표를 얻어서 국민들이 역사적인 진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 역사에 사로잡혀서 거짓 국뽕파리에 넘어가서 살 건가? 잘 생각해봐. 김구는 호의호식했어. 얼마나 좋은 요리를 많이 먹고 얼마나 잘 살았을지 짐작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독립운동과 별개의 얘기입니다. 독립운동 얘기랑 결부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마스의 지도자도 지금 휴전 협상을 어디서 하고 있나 하면은 카타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카타르에서 하고 있나 하면 카타르는 굉장히 안전하고 돈도 많고 럭셔리하고 맛있는 것도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하마스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막 잔인하게 찢어 죽고 터져 죽고 하는 거는 다 하마스의 청년들인 거고 그 지도자는 아무 상관이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거든요. 거대한 이스라엘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결국은 카타르 호텔 럭셔리한 집에 있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다 따먹으면서 실제로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미국이 사라지길 원할까? 그게 없으면 그들은 뭘로 먹고 살지? 자꾸 이런 좀 안 좋은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좌우의 얘기도 아니고 항상 밖에 나가서 떼굴떼굴 굴르는 투사들이 불쌍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도 이쪽도 뭐 태극기 집회하고 막 할 때 얼마나 또 위험한 일도 많았어요. 그때 할아버지들 뭐 스피커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 좀 이렇게 되면서 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태극기 집회의 핵심 지도부는 플라자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배신감이 팍 오더라고. 돈통 나중에 돌려서 걷어가고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막아줬어요?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여러모로 여러 가지 사례들과 겹쳐지면서 불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짜 더 이상 속지 말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나라 이야기하는 것도 다 사람이 먼저다. 내 인생이 먼저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먼저입니다. 어떠한 명분보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폭탄 들려 보내는 행위는 나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 나중인 행동이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봉창 같이 순진한 친구가 그렇게 갔다. 그렇지만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으니까 여한은 없겠네. 끝.